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옥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노후 준비의 중요한 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함께 고민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액연금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본인들의 상황, 내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의 설계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래 살수록 중요해지는 종신연금 그리고 노후 현금 흐름 관리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우리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해 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A 명문사업단의 서민지 FA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진 날씨만큼이나 코스피의 상승세로 투자의 열기도 뜨거운 한 해인데요. 투자의 기능이 결합된 금융보험 상품을 소개해드릴 서민지 FA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민지 FA와 함께 우리의 또 투자 노하우 그리고 노후 준비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의 사연을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또 어떤 노후 준비에 고민이 있으실지 함께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을 자주 접하게 됐어요. 연금도 준비하면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던데 원금 보장형 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또 어떤 쪽에서는 투자 성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됩니다. 특히 은퇴 자금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더 신중해지는데요. 변액연금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또 가입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슬기롭게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꼭 알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변액연금을 아마 소개를 받고 또 설명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요 차이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일반 분들은 헷갈리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거든요. FA님이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액연금과 일반 연금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도대체? 우선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변액연금은 연금 기능이 결합된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가 기본적으로 계약 시점에 정해져 있는 구조라면 네. 변액연금은 그 자금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으로 운영되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금은 비교적 고정된 연금, 변액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을 투자연금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액연금은 일상에서 투자 성격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연금 상품입니다. 네네. 내 돈이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영되면서 그 결과가 연금 자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투자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연금 기능이 있고 장기 설계가 중요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 성격과 연금 성격이 공존하는 구조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조로 이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일각에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것도 약간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니, 투자 상품이다. 네. 투자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액연금이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손실 보장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사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변액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네네. 즉, 안전하게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운용 방식에 따라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은 곧 반대로 성장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변액연금은 무조건 위험한 상품도 그리고 무조건 안전한 상품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투자의 뭐 대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리스크가 있으면 수익이 조금 더 클 맞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변액 연금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도 뭐 용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변액연금은 이런 상품인데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변액보험 신계약이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변액연금 보험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변액연금 보험 신계약은 48,470건으로 전 분기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진 이유에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는 길어졌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커졌고 적금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연금도 필요하고 자산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보고 싶은 분들이 변액연금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가 많을수록 더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요. 맞죠.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그리고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까 그럴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상품명이 아니라 내 돈의 목적과 시간입니다. 네. 자, 요즘에는 뭐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지만 투자를 하거나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변액연금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의 리스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맞아요. 이야기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인가요? 네, 그렇죠. 라는 기대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험이면 결국 손해 아닌가요? 라는 불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변액연금은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나쁜 상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으로 가져가느냐인데요. 같은 상품도 목적이 맞으면 도구가 되고 목적이 틀리면 부담이 됩니다. 결국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나와의 궁합을 봐야 하는 것이죠. 좋은 상품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나에게 맞는 상품인가입니다. 네. 이 궁합이라는 단어가 저는 귀에 쏙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변액연금이 나랑 궁합이 잘 맞는 건지 아니면 나랑은 별로 안 맞으니 난 다른 걸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변액연금이 좀 더 잘 맞을지 어떤 분들은 변액연금 말고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을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보통 변액연금은 장기적인 자산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맞는 상품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특히 노후 자금을 따로 설계하고 싶거나 단기 매매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공격적인 투자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건 감정을 절제하고 꾸준한 정리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네. 점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자주 해지할 가능성이 높거나 원금의 움직임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변액연금은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설계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변액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시간의 싸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계속 놔두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약간 실수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입해놓고 놔두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나쁜 게 뭐냐, 네. 가입 후에 방치하는 아, 것인데요. 네, 연금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연금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입 시기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상품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구조인 만큼 중간 점검 없이 방치하시면 내 목적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은 고르지만 전략은 놓치기 쉬운데요. 네. 그런데 자산 관리는 상품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추셔야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화분에 물 주듯이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게 변액연금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요, FA님, 이 변액연금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나도 변액연금으로 조금 준비를 해봐야겠다. 노후 대비 이게 그래도 내가 좀 운영하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한 가지 더 많이 받는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상황에 맞는 상품인가요? 라는 질문들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상품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원하십니다. 이 같은 변액연금이더라도 누구는 노후 준비로 접근을 하고요. 누구는 장기 자금 설계로 보기도 하고 누구는 투자 대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발점이 다르다면 설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상품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변액연금은 대박을 기대하는 상품이 아니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수익률만 보면 놓치시는 게 많습니다. 내 나이, 자금의 목적, 준비 기간, 투자 성향에 따라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봐주셔야 비로소 이 상품의 의미가 생깁니다. 결국 상품을 보는 것이 아닌 내 인생 흐름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돈은 상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상품이 좋으냐가 아닌 내 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변액연금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나의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인 또 수단으로서 변액연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 상황에 맞는지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FA 명문사업단의 서민지 FA님과 함께 했는데요. FA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다음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두 번째 보험 닥터와 함께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두 번째 인물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A 명문사업단 이병현 FA와 함께하겠습니다. FA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보험을 보험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IFA 명문사업단 이병현 FA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가지고 있는 보험의 기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내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병헌 FA님과 그러면 우리 보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함께 판단해 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내 보험이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신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험을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러 개의 보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험료를 정리해 보니까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정작 어떤 보장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보험은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보장이 겹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정말 필요한 구성인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보험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나이와 가족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험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잘 준비된 건지,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도 막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고민, 궁금증 한 번씩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병현 FA님과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이 보험,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을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좀 체크해보고 리뷰를 해봐야 될까요? 보험을 추가하기 전에 봐야 될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나요? 우선은 저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보험 자체가 어떤 게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우선은 그걸 먼저 찾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예전에 어머니가 가입해 주셨던 보험이나 네. 혹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때마다 무작정 추가로 가입을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암, 뇌, 심장 질환 같은 큰 질병 보장을 먼저 보장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무작정 개수를 늘리시기보다는 보장의 공백이 없이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작정 내가 이게 또 필요하니까 또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일단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을 이렇게 만약에 없으신 분들 아직 제대로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저는 5가지 기준을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담보해주는 보험이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연금이나 저축처럼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징에 맞게 영역을 구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납입 기간에 대한 고려입니다. 대부분 보험료 납입을 경제활동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20년 정도를 잡고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납입 기간을 줄이실 수도 길게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납입 기간이 줄어들었을 때는 내가 내는 보험료, 월 보험료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험 기간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의 효력이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뜻합니다. 대부분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만기 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80세 만기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하셨었고 네네. 그 다음에는 90세 만기 그리고 현재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보험료가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갱신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내 조건에 맞춰서 변동됨을 뜻하고 있고요. 비갱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료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갱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시점에 내 조건에 맞춰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보험료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험료의 기준입니다. 네네.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대부분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내 급여의 5%에서 8% 정도의 보험료를 측정하시는 게 보험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의 종류를 확인하고 납입 기간, 또 보장 기간,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마지막으로 또 최종적으로 보험료까지 나에게 맞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실 때, 건강보험을 준비하실 때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보장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필수 보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질환이라고 하죠.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처음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네. 이유는 일단 진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게 되고요. 치료 기간이 길게 됨으로써 이제 치료비도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진단비가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단순히 진단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보다는 이 진단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이 있다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제 유사암은 뭔지, 소외감은 어떤 영역인지까지 아셔야 되고 뇌 관련된 진단에서도 뇌출혈 진단금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네. 뭐 뇌혈관 진단금으로 바꾸시거나 심장 같은 경우에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진단금으로 보장을 확대시켜 놓으시면 기존보다 좀 더 진단비를 받기가 쉽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 단순히 진단비를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비를 통해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간병비라든지 이제 일이 끊기게 되면 소득 공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대안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중요한 보장은요? 그리고 둘째로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수술비라고 하면 이거 실손으로 다 준비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낸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한 횟수에 따라서 정액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할 수 있는 수술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술비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질병 수술, 상해 수술만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종을 구분한 종수술비 혹은 엔대 수술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수술비 특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비인데요. 최근 보험 시장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진단비 중심의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 중심의 보장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뇌랑 심장 관련해서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요즘 나오는 최첨단 의료 기술이라든지 새로 나오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즘 맞는 현재 상황에는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네. 3대 주요 질환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기타 담보들도 같이 챙기시면 보장 공백을 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는 뭐 후유 장애라든지 아니면 골절, 화상, 간병인 보험 등을 예시를 들 수 있고요. 요즘 추세가 대부분 고령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게 간병인 보험이라든지 후유 장애 보험을 잘 들어놓으시면 공백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수적으로 좀 준비해야 하는 보장들을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암, 뇌, 심장질환 이렇게 해서 늘 3대 질병 이야기를 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하게 되잖아요. 이 3대 질병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 이유는 뭐죠? 우선은 그 암, 뇌, 심장 관련된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병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시면 치료비도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이 1위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고 계시고 그에 비해 못지않게 뇌랑 심장 관련된 질환들도 이 진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번에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면 물론이고요. 뭐 항암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 혹은 그게 끝이 아니라 완치가 됐는지 추적 관리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소득 공백 부분인데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이 간병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을 설계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3대 질환, 3대 질병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겠죠. 늘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강보험 상품은 조건부 금융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은행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뭐 적금을 가입하러 은행에 간다고 했을 때 20대 청년과 70대 어르신께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율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내 나이에 따라서 동일 보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질병의 위험도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보장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건강보험을 잘 준비하고 설계를 할 때 마지막에 아까 고려해야 할 5가지 중에 보험료를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싼 것만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적절한지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아주시나요?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상황에 맞는
금액을 설정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보험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출과 소득을 고려하여서 유지 가능성까지 파악을 해보신 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과하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중도 해지를 함으로써 또 금전적인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보험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최소한의 보장 공백 없이 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길게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뭐 아까 초반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한번 잘 가입하고 상담 받아서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평생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정기적인 점검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네. 대부분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굉장히 고민도 하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까먹고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간이 지날수록 나의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 변화가 된다든지 그쵸. 나의 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점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나의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기술들도 같이 발전을 할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오래된 보험이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무조건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도 아니고 아니면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도 아니고 이 또한 보장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뭐 국가의 정책도 달라지고 또 보험 시장의 또 트렌드도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기적으로 한번 리모델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건강보험을 내가 잘 세팅하고 설계하고 한번 점검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핵심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 어떤 걸 강조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은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보험은 알면 알수록 계속 준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절대 보험의 개수를 갖고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의 개수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질환들에 대한 보장, 공백이 없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위험 대비가 적절히 잘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을 준비하실 때 네. 내 소득 수준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가가 결국엔 내가 위험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가능성을 꼭 판단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도 뭐 나의 인생도 계속 뭐 파도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변화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소득이 또 늘어났을 때는 거기에 또 맞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준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도 또 점검이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인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문가와 보험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FA 명문사업단의 이병헌 FA님과 함께했습니다. FA님이 오늘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이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볼지 세 번째 보험 닥터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직접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IFA 명문사업단의 하성애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닥터 하성애입니다. 나의 은퇴 후 필요한 현금 흐름은 잘 준비되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성애 팀장님과 또 어떤 시청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지 세 번째 또 준비된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정리해 보니까 집과 예금은 어느 정도 마련을 해둔 것 같은데 정작 은퇴 후에 매달 얼마씩 생활비가 들어올지 계산해 본 적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은퇴 자금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 30년 가까이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산 규모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수록 왜 현금 흐름 설계가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큰 자산이나 부동산, 집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신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월 들어오는 소득, 현금 흐름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하성애 팀장님과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종신연금에 대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이 종신연금이 또 일반 연금이랑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이걸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차이가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연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확정기간 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급해주는 기간이 정해진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간 내에 생존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연금인데요. 생존했을 때 이자만 받고 사망 후에는 원금을 상속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보다는 좀 금액이 적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앵커님이 질문에 있는 종신연금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평생 월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일반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되지만 종신연금은 평생 지급됩니다. 즉,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안정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신연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에 말씀해 주신 확정기간 연금 이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통 보편적으로 가입하시는 많이 거죠.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고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종신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할 때 그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거고 네. 확정기간연금은 정해진 기간, 예를 들면 10년 또는 20년
동안만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확정기간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거나 집안에 장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평생적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종신연금이 유리하시고 네. 은퇴 직후에 바로 주택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이 더 남아 있거나 또는 여행을 자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기간 연금보다는 죄송합니다. 네. 종신연금 종신연금보다는. 기간보다는 확정기간 연금이 더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신연금은 그럼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는 것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얼뜻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정적으로 계속 내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를 죽을 때까지 계속 준다는지 그 액수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액수가 적은데 계속 받는 거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따로 있나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종신연금인데 이걸 그냥 무한정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 보험사가 실제로 가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사망이나 생존 통계표를 만든 것입니다. 오. 이 경험 생명표에서 평생토록 지급하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경험 생명표에서는 보험사에서 평균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네. 이 지표는 2024년도에 발표된 10차 경험 생명표에 의해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86세로 나왔고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90세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금 수명을 그 연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균 수명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특히 필요할까요? 누가 준비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혹시 앵커님께서는 종신연금 준비하셨나요? 아직 안 했죠. 좀 하고 싶네요. 듣고 네, 보니까. 준비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종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현역 시절에 저희 이제 재정단에서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금을 받는다는 거는 서울에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연금을 제가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신연금은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꼭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다만 재산이 많아도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더더욱 준비를 해야 하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요즘 딩크족이나 비혼주의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나의 노후를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뒤에 나에게 지금의 내가 용돈을 조금씩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결국 종신연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신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받고 계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누구나 아직 종신연금이 네. 준비 안 된 분들은 다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퇴하신 분들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실 그렇죠. 텐데 그런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자금 준비하면서 많이 하시는 실수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를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보면 난 80세까지 정도면 많이 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우리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두 가지의 리스크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금과 목돈의 차이점을 7가지로 나눠 본다면 네. 목돈을 가진 사람은 좀 불안하고 현금을 가진 사람은 편안하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현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연금은, 그죠? 연금은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목돈이 많으면 왕년에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금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목돈을 날리게 되면은 평생이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연금이 네.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좋고 목돈은 까먹으면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목돈 많은 사람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연금 받는 사람은 사교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술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목돈이 있으면 일찍 가줘야 하는 좀 그런 느낌이고 연금이 있으면 오래 살아야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돈도 준비하셔야겠지만 네네.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목돈도 있고 연금도 준비하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연금도 안정적으로 어쨌든 내가 노후에 이제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연금을 잘 준비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 종신연금은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모든 분들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연금은 나이가 어릴수록 첫 월급을 네. 받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연금을 지금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90년 1월에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때 갔기 때문에 사회 초년 시절을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네.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택을 마련하고 시간이 갈수록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첫 월급을 받자마자 시작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녀가 2명 있는데 종신연금에 대한 권유를 했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연금을 준비해야 된다 하고 가입시켰습니다. 제 자녀들은 엄마가 연금을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에도 연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연금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조언해 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종신연금은 매월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군에서 36년을 보내고 연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느낀 것처럼 종신연금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불안이 아니라 평생의 안심으로 채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성애 팀장님과 함께 종신연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또 하나의 선택지로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IFA 명문사업단의 하성애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